영철아, 미안여.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내가 지켜준 비밀을 이제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순은 또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너도 미안여. 내가 내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데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준호. 복순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남편 영철이 아니었어요. 복순이 평생 숨겨온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낭독실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결말을 듣기 전까진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충청도 깊숙한 곳, 산자락에 기대어 있는 작은 마을. 그곳엔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한옥 한 채가 서 있었어요. 기와는 이끼로 얼룩졌고 나무 기둥엔 비바람이 새긴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그 집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고복순. 올해 71였어요. 복순은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어요. 빗자루가 땅을 쓸 때마다 나는 소리,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 복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말을 잃는다고들 하죠. 복순도 그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복순은 침묵 속에 몸을 맡긴 채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을 안쓰러워했어요. 고복순은 남편 죽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요.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아. 그런 말들이 복순의 귀에 들릴 때마다 복순은 그저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순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지만 복순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죠. 그 집엔 다락이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의 다락방. 그 문은 먼지로 굳어 있었고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복순 자신조차 그 문 앞에서는 숨을 고르게 되었어요. 다락 문고리엔 녹이 슬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거미줄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죠. 복순은 밤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다락이 있는 그곳을. 그럴 때마다 복순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복순은 알고 있었어요. 절대 꺼내선 안 되는 것.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되는 것. 복순의 하루는 단조로웠어요. 새벽에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짓고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 되면 방 안에 홀로 앉아 라디오를 듣는 일. 그게 전부였죠. 마을 사람들과 말을 섞는 일도 드물었어요. 장을 보러 나갈 땐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했고 누가 안부를 물으면 별일 없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복순은 느꼈어요. 호기심 섞인 눈빛, 동정 어린 한숨, 저 사람 혼자 살면서 뭘 먹고 사나 하는 속삭임들. 복순은 그 모든 걸 견뎌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씩 복순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만수,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였죠. 만수는 복순보다 5살 아래였지만 마을에선 누구보다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만수는 복순이 혼자 사는 걸 걱정했는지 한 달에 2~3번씩 들러 장작을 내려주곤 했습니다. 복순아, 혼자 고생하지 말라. 장작이라도 좀 놔둘 테니까 쓰고. 만수가 마당 한쪽에 장작을 쌓아두며 말했을 때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엔 감사함도 있었고 어딘가 쓸쓸함도 배어 있었죠. 복순은 만수에게 차를 한 잔 내주곤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이웃의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복순의 차를 받아 마시면서도 복순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복순의 눈가엔 지울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만수는 궁금했어요. 복순이 정말로 30년을 홀로 견뎌온 이유가 뭘까?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만수는 젊은 시절의 복순을 기억했어요.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복순. 남편 영철과 결혼한 뒤에도 환하게 웃던 복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순의 웃음은 사라졌어요. 남편이 죽기 전부터였죠. 만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건드려선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복순의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전에 굳은 피가 마른 자리 같았어요. 언제든 다시 건드리면 터질 듯한 고요. 복수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말없이 살아갔습니다. 어느 장마철 아침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복수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들었어요. 다락쪽이었습니다. 복수는 양동이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다 멈칫했어요. 다락문 앞에 서자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순은 그대로 내려왔어요. 빗물이 새도 상관없었어요. 그 문만은 열 수 없었으니까. 며칠 뒤 만수가 들렀어요. 복순아, 지붕에서 물이 샌다며? 내가 한번 봐줄게. 복순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만수 씨. 그냥 놔둬도 돼요. 만수는 복순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복순의 얼굴엔 거부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복순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기왓장 위로 물들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죠. 복순은 문득 다락 쪽을 힐끗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복순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순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영철아, 미안여. 아직도 내가 지키고 있어. 끝까지 지킬 거요. 영철. 복순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복순은 남편을 향해 사과하듯 속삭였지만 그 말 속엔 남편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며 복순은 다시 한번 다짐했죠. 절대 그 다락문을 열어선 안 된다고. 그 안에 봉인된 과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그렇게 복순의 하루는 저물어갔어요. 조용하고 외롭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하루. 복순은 그 하루들을 쌓아 올리며 30년이란 세월을 견뎌온 거예요. 하지만 복순도 몰랐어요. 곧 그 고요가 깨질 거란 걸, 봉인된 다락이 열릴 거란 걸, 그리고 복순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란 걸 말이에요. 장마는 끝날 줄 몰랐어요. 일주일째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복순네 집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이었는데 어느새 줄기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복순은 양동이를 여러 개 갖다 놓았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만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복순아, 이러다 집이 무너지겠어. 지붕 당장 고쳐야 해. 만수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배어 있었어요. 복순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만수 씨.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내가 영우한테 연락할게. 복순이 조카잖아. 집수리는 젊은 사람이 해야지. 고영우. 복순의 조카였어요. 복순 남편 영철의 동생 아들이었죠. 영우는 서울에서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영우를 본 지도 5년이 넘었어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거든요. 복순은 불안했습니다.
영우가 오면 다락을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흘 뒤 영우가 도착했습니다. 36살의 영우는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복순네 집 마당에 들어섰어요. 고모, 오랜만이에요. 영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죠. 복순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영우야. 멀리서 왔구나. 영우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완전히 뚫렸네요. 다락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락은 괜찮을 거요. 그냥 기와만 갈면 영우는 복순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죠. 고모, 다락부터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세요. 영우는 이미 사다리를 들고 다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은 손을 뻗었지만 영우를 막을 수 없었어요. 다락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오랜만에 열린 문에서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영우는 손전등을 켜고 다락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아래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영우야, 조심해라. 위험할 수 있어.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락 안은 어두웠어요. 영우는 손전등 불빛으로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오래된 이불, 낡은 상자, 깨진 항아리.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영우는 천장의 구멍을 확인하려고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우의 손전등 불빛이 작은 나무함을 비쳤어요. 구석에 홀로 놓여 있었죠. 영우는 호기심에 그 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함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영우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빛나는 게 있었죠. 영우는 그걸 꺼냈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군번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택이 살아있었어요. 영우는 군번줄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습니다. 이름과 번호. 영우의 눈이 커졌어요. 고영철, 이거 고모부 이름이잖아. 영우는 다락에서 내려왔어요. 손에 군번줄을 쥔 채였죠. 복수는 영우가 내려오는 걸 보자마자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군번줄. 복순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건 어디서 찾은 거요? 복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영우는 군번줄을 복순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고모, 이거 고모부 군번줄 맞죠? 근데 왜 다락에 숨겨놨어요? 영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영우는 순간적으로 뭔가를 떠올렸어요. 군번줄, 사망신고, 보험금. 복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건 그냥 옛날 물건이요. 추억으로 남겨둔 거요. 하지만 복순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고모부 돌아가신 게 30년 전이죠? 그때 사망 신고하셨고요. 영우는 군번줄을 손에 쥔 채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 군번줄이 여기 있죠? 보통 군번줄은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 영우의 말투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복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우야,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요. 그냥 내려놔라. 복순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영우는 군번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들여다봤죠. 고모, 혹시 고모부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 질문에 복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영우의 눈엔 의심과 계산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망 신고를 했는데 군번줄이 남아있다? 뭔가 이상해. 혹시 고모가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건 아닐까? 영우의 머릿속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죠. 복수는 주저앉았어요. 마루에 힘없이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우야, 제발 그냥 놔둬라. 그건 내가 건드릴 일이 아니여. 복순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영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고모, 저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고모도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영우는 군번줄을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복수는 영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우는 이미 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죠. 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 절대 열어선 안 되는 다락문. 그 안에 숨겨뒀던 과거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영철아, 미안여. 내가 지키지 못했어. 복순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우는 복순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차에 올라탔어요. 영우의 머릿속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번줄의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복순이 숨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우는 마을 이장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장 김봉수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75살의 봉수는 마을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었죠. 영우는 봉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장님, 제가 오늘 고모네 집 다락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봉수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상한 거? 뭔데? 영우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게 고모부 군번줄인데요. 고모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다락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봉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게 정말 영철이 군번줄이요?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름이랑 번호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군번줄은 본인이 평생 가지고 있는 건데, 영우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의심이 가득했죠. 봉수는 군번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우야, 혹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냐? 영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장님,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살아있는 경우요. 봉수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복순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냐? 영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정말 부정수급이라면 고모도 큰일 나시는 거잖아요. 봉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순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뭐 확인은 해봐야겠구나. 영우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장이 자기 편이 된 거예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질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벌써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고복순이 남편 사망 신고 거짓으로 했대. 보험금 받아먹고 혼자 살았다던데? 아이고,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 숨어 살았구나. 소문은 시골 마을 특유의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만수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복순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복순은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죠. 만수는 복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순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영우가 뭔가 발견했다던데 무슨 일이요? 복순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만수 씨,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복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만수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봐. 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우가 다락에서 군번줄을 찾았어. 그걸로 나를 의심하고 있어. 만수는 눈살을 찌푸렸죠. 군번줄? 영철이 군번줄 말하는 거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영철이 것이 아니여. 나는 뭔가 숨기고 있어, 만수 씨. 만수는 복순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복순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너 혹시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수 씨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요. 하지만 설명하기 힘들어. 내가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요. 만수는 답답했어요. 복순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죠. 복순아, 나는 내 편이요. 무슨 일이든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한테만이라도 말해봐. 하지만 복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그 시각 영우는 보험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민호야, 나 좀 부탁 하나 들어줄래? 고영철이라는 사람 있어. 30년 전에 사망 신고됐는데 혹시 그때 보험금 지급 기록 좀 찾아줄 수 있어? 전화 너머 민호가 물었습니다. 형,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영우는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해봐줘. 민호는 알았다고 대답했죠. 알겠어요, 형. 오늘 안으로 찾아볼게요. 영우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 기록이 있다면, 그리고 영철이 정말 살아있었다면 복수는 끝장이에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복순네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고복순 나와봐요.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 이장 봉수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복수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죠. 만수가 대신 나갔어요. 이장님, 복순이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야, 이건 마을 전체의 문제여. 만약 복순이가 정말 사기를 쳤다면 우리 마을 명예가 실추되는 거라고.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맞아요. 확실히 해야죠. 30년 동안 우릴 속인 건가? 소문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부풀려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복순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지 않는 한 이 의심은 계속될 테니까요. 영우는 마을 사람들 틈에서 복순네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우의 눈빛엔 승리감이 어려 있었죠. 고모,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 영우는 군번줄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복수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 영우의 차가운 눈빛, 만수의 걱정스러운 표정. 모든 게 복순을 압박하고 있었죠. 복순은 눈을 감았어요. 영철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복순의 가슴 속엔 두 가지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계속 숨기면 영우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복순을 둘러싼 의혹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우는 확신에 차 있었죠.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복순이 숨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고. 하지만 영우는 몰랐어요. 그 진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우는 보험회사 동료 민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 찾았어요. 고영철 씨, 1995년에 사망 신고되고 보험금 지급됐어요. 3천만 원이요.
영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돈 받은 사람은? 민호가 대답했죠. 수령이는 배우자 고복순으로 되어 있어요. 영우는 전화를 끊고 군번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3천만 원. 그 시절엔 큰 돈이었지. 만약 고모부가 살아있었다면 고모는 사기꾼이 되는 거야. 영우의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복순이 보험금을 부정수급했다고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장 봉수가 긴급 마을 회의를 소집한 거였죠. 복순도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수가 복순을 데리고 회관으로 향했어요. 복순은 걸음마다 무거웠죠. 만수는 복순의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복순아, 겁내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회관 안은 이미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복순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복순에게 꽂혔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구석자리에 앉았죠. 영우는 맨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군번줄과 서류 몇 장을 들고요. 봉수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들 알 거요. 고복순 씨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려고 모인 거요. 복순은 숨을 삼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봉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우야, 내가 발견한 거 다들한테 설명해봐. 영우는 군번줄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고모집 다락에서 발견한 군번줄입니다. 고영철, 제 고모부 이름이 새겨져 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그런데 보험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모부는 1995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보험금 3천만 원을 수령하셨고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문제요? 누군가 물었죠. 영우는 군번줄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군번줄은 군인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만약 정말 돌아가셨다면 군번줄도 함께 묻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영우는 복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모, 혹시 고모부께서 살아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군번줄인 건 아니고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만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영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영철이는 분명히 돌아가셨어. 내가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영우는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만수 아저씨, 그럼 시신을 직접 보셨습니까? 만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영철이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거든.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죠. 시신 확인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냥 복순 고모 말만 믿고 사망 신고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사기인 거 아니요? 3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거잖아. 복순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우야, 그 군번줄은 내 고모부 것이 맞아. 영우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왜 다락에 숨겨뒀습니까? 왜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 안 하셨어요?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 진실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어. 내 개인적인 사정이요. 영우는 비웃듯 웃었어요. 개인적인 사정? 고모, 지금 보험 사기 의혹을 받고 계신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봉수가 나섰어요. 복순아, 내가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복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복순이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니까요. 영우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제안은 이겁니다. 이 군번줄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만약 고모부가 정말 돌아가셨고 이게 고모부 군번줄이 맞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지. 경찰한테 확인받으면 되지. 복수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경찰서, 조사.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드러나요. 복순이 숨긴 과거가, 복순이 지켜온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는 거예요. 복순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수가 황급히 복순을 붙잡았죠. 복순아, 괜찮아? 만수가 물었어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 씨,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복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만수는 복순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복순아. 아직 끝난 게 아니요. 나는 내 편이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복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떳떳하면 당당히 조사받으면 되는데. 역시 이상했어. 30년 동안 혼자 숨어 산 게. 복순은 그 말들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우는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내일 제가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고모, 각오하세요. 영우의 목소리엔 냉정함이 가득했죠. 영우는 복순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회관을 나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복순과 만수만 남았죠. 복순은 만수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복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순아, 나한테 말해줄 수 없겠어?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말해봐. 복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만수 씨, 아직은 안 돼.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했지만 복순을 억지로 다그칠 순 없었어요. 그날 밤 복순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며 속삭였습니다. 영철아, 미안여.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내가 지켜준 비밀을 이제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순은 또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너도 미안여. 내가 내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데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준호. 복순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남편 영철이 아니었어요. 복순이 평생 숨겨온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우는 군번줄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따라 나섰어요. 이장 봉수도 함께였죠. 영우야, 정말 경찰까지 갈 거냐? 봉수가 물었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의혹입니다. 확실히 해야죠. 소식을 들은 만수가 황급히 복순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복순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죠. 복순아, 영우가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어. 이러다 정말 조사받게 될 거요. 만수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순의 얼굴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만수 씨, 이제 됐어. 복순의 목소리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만수는 복순 앞에 앉았어요. 복순아, 무슨 말이요? 내가 대체 뭘 숨긴 거요? 복순은 만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만수 씨, 나 이제 다 말할게. 마을 사람들한테도 다 말할 거요. 그래야 영우도 오해를 풀 테니까. 복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만수 씨, 나 마을회관으로 갈 거요. 사람들 다 모아줄 수 있어?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복순을 쳐다봤죠. 복순아, 너 정말 괜찮겠어? 복순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요. 2시간 뒤 마을회관엔 다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경찰서에 다녀온 영우도 돌아와 있었죠. 영우는 복순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모, 경찰이 이 군번줄 조사하겠답니다.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영우야. 조사해도 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말할 게 있어. 복순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요. 복순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군번줄은 내 남편 영철이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영철이가 그걸 가지고 있던 건 아니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모부 군번줄인데 고모부가 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복수는 눈을 감았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영철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복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정준호. 나보다 3살 많은 군인이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내가 22 때 만난 사람이요. 그때 우리 집안은 가난했고 준호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당연히 우리 집안에선 반대했죠. 신분이 다르다고, 준호네가 우릴 무시한다고. 복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나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요. 준호도 나를 사랑했고요. 우린 몰래 만났어요. 3달 동안 숨어서 만났죠. 만수는 숨을 죽이고 복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군대에서 급하게 복귀하게 됐어요. 전방으로 배치된다고 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린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준호는 돌아오면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죠. 군번줄을 내 손에 쥐어주며 이게 자기 목숨이니까 꼭 간직하라고 했어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3달 뒤 준호가 훈련 중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는 그때 이미 준호의 아이를 베고 있었어요. 회관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복순을 쳐다봤어요. 영우도 얼굴이 굳어졌죠. 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서 친척 집에 숨어서 낳았죠. 딸이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나는 그 아이를 혼자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안에선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남의 집에 보내라고 강요했죠. 나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복순은 주저앉았습니다. 만수가 황급히 복순을 붙잡았어요. 복순은 만수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웠어요. 품팔이하고 남의 집밥을 해주며 돈을 벌었죠. 하지만 결국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요? 영우가 물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날에 나는 잠깐 물건을 사러 가는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찾아 헤맸지만 끝내 못 찾았어요.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거요. 복수는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준호도 잃고 딸도 잃고 나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때 영철이가 나타났어요. 영철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준호를 사랑했던 것도 아이를 낳았던 것도. 복수는 만수를 보며 말했어요. 영철이는 그래도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준호의 군번줄도 간직하라고 했어요. 영철이는 내가 언젠가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영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복순이 말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복순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군번줄은 정준호의 것이어요. 내가 유일하게 간직한 준호의 흔적이었어요. 영철이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달하게 보관하도록 허락해줬어요. 복수는 눈물을 훔쳤어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어요. 영철이는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죽었고 나는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았어요. 다만 준호의 군번줄을 숨기고 산 거예요. 영철이에게 미안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회관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우는 군번줄을 손에 쥔 채 복순을 바라봤어요. 분노도 의심도 아닌 당혹스러움이 영우의 얼굴에 가득했죠. 회관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복순의 고백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영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군번줄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만수는 복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복순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복순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영철이한테 평생 미안했어요.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인데 영철이는 나를 받아줬거든요.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철이는 나한테 한 번도 준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군번줄이 다락에 있다는 것도 알면서 아무 말 안 했죠. 이장 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아, 영철이는 그 사실을 정말 다 알고 있었던 거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장님. 영철이는 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잃어버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복수는 천천히 일어서서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영철이가 나한테 처음 청혼했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나는 26이었어요. 준호가 죽고 딸을 잃어버린 지 3년이 지난 때였죠. 나는 마을 뒷산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영철이가 찾아왔어요. 손에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요. 영철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복순아, 나와 결혼해달라고. 나는 거절했어요. 내가 더럽혀진 몸이라고,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복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순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영철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매일 찾아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찾아와서 밥을 해주고 장작을 패주고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이가 말했어요. 복순아,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건 지금의 너여. 준호를 잊으라는 것도 아니고 딸을 잊으라는 것도 아니여. 그냥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내 짐을 같이 질게. 만수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영철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은 사랑을 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복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영철이를 받아들였어요. 영철이와 결혼하고 이 마을로 왔죠. 복수는 영우를 바라봤어요. 영우야, 내 고모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영철이한테 군번줄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의 유품이라고, 내가 간직하고 싶다고. 영철이는 알았다고 했어요. 다락에 보관하라고, 언제든 꺼내봐도 된다고. 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모부가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영우야. 내 고모부는 나를 정말 사랑했어. 내 과거까지 통째로 사랑해준 사람이었어. 복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영철이는 나한테 자주 말했어요. 복순아, 내 딸이 언젠가 너를 찾을 거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희망이 사라졌죠.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철이와 살면서 나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내가 다른 남자를 먼저 사랑했었다는 것,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게 영철이한테 미안했어요. 복수는 가슴을 쥐었어요. 영철이는 자식을 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첫 아이를 낳을 때 몸을 다쳤거든요. 영철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서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영철이가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복순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죠. 복순은 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는 기억할 거요. 영철이가 마을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영철이는 자기 자식은 없었지만 마을 아이들을 자식처럼 아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지. 영철이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했어.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학교 다닐 때 공책이며 연필이며 다 사주고. 복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내 대신이었어요. 영철이는 나한테 자식을 주지 못한 게 미안했던 거예요. 복수는 눈을 감았어요. 영철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준호도 잃고 딸도 잃고 이제 영철이까지 잃었으니까요. 나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영철이가 남겨준 이 집에서 영철이를 기억하면서. 복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영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영우야, 나는 사기꾼이 아니여. 영철이는 정말 돌아가셨고 나는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았어. 군번줄은 준호의 것이 맞지만 그건 내 과거의 상처일 뿐이여. 영철이는 그걸 알고 받아줬어. 영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군번줄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복순에게 다가갔어요. 고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고모부가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의심했습니다. 복수는 영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요, 영우야. 내 잘못이 아니요. 내가 숨기고 살았으니까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요. 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고모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관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복순을 의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던 거죠. 이장 봉수가 일어나 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순아, 우리가 미안여. 내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어. 복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장님.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다 말할 수 있어서 홀가분해요. 복수는 회관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죠. 복수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다 털어놓은 건 이유가 있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준호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못했고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저를 괴롭혔어요. 만수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내 잘못이 아니여. 복순은 만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만수 씨. 제 잘못이 맞아요.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철이한테도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복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영철이는 그런 저를 이해해줬어요. 제가 밤마다 다락을 올려다볼 때도, 제가 준호 이름을 중얼거린 때도 영철이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있어줬어요. 영철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장 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영철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우린 그걸 잊고 너를 의심했을까? 봉수의 목소리엔 자책이 묻어났어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죠. 복수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숨기고 살았으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 말할 기회를 준 영우한테 감사해요. 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고모를 사기꾼으로 몰았어요. 고모부가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의심했어요. 영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죠. 복수는 영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우야,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의심한 게 아니잖아. 너는 내 일을 충실히 한 거요.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확인해야 할 걸 확인한 거고. 복순의 목소리는 오히려 영우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경찰서까지 갔잖아요. 고모를 범죄자 취급했어요. 영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순 앞에서요. 고모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복수는 황급히 영우를 일으켰어요. 영우야, 일어나. 이러지 마. 나는 너한테 화난 거 아니여.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거야.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다락문을 열어줘서 나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만수가 일어나 복순 옆에 섰어요. 복순아, 우리 모두 내 편이여.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 알았어. 앞으로 우리가 너를 더 챙길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 복순에게 다가왔어요. 복순아, 나도 미안여. 너 혼자 사는 거 보면서 수군거렸잖아. 뭔가 있다고 의심했어. 미안여. 복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영우는 군번줄을 복순에게 내밀었어요. 고모, 이거 고모가 간직하세요. 이건 고모의 과거이자 고모부가 사랑으로 받아준 고모의 상처잖아요. 복수는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속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어요. 복수는 군번줄을 가슴에 안았어요. 준호야, 너는 내가 잊은 적 없어. 너와의 사랑도 우리 딸도 내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었어. 복순의 속삭임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너를 보내줄게. 영철이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영철이를 온전히 사랑했으니까. 복수는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군번줄은 이제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한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 묻어뒀던 삶의 무게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무게를 내려놓으려고 해요. 영철이가 바라던 것도 그거였을 테니까요. 만수는 복순을 꼭 안아주었어요. 복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너는 자유로워질 거요. 복수는 만수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의 고통을, 복순의 사랑을, 그리고 영철이의 희생을 이제야 이해했거든요. 이장 봉수가 말했습니다. 복순아, 우리가 앞으로 너를 더 잘 챙길게. 혼자 두지 않을 거요. 복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엔 눈물 자국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장님. 여러분, 제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영철이가 사랑했던 이 마을에서 저도 이제 진짜로 살고 싶어요. 영우는 복순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고모,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고모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모부가 못다한 효도 제가 할게요. 복수는 영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영우야. 고맙다. 회관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진실을 알았고, 복순을 이해했고, 서로를 용서했으니까요. 복순은 마지막까지 회관에 남아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영철아 두 사람 다 고마웠어. 준호는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줬고, 영철이는 나한테 용서를 가르쳐줬어.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복수는 군번줄을 가슴에 꼭 안고 회관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복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복순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은 발걸음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30년 만에 다시 발을 디딘 그곳은 여전히 먼지투성이었지만 이제 복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람이 먼지를 날려보냈죠. 복수는 다락 구석구석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이불, 낡은 상자, 깨진 항아리.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복수는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은 나무함을 집어들었어요. 군번줄이 들어있던 함이었죠. 복수는 함을 가슴에 안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함을 열었어요.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였죠. 복수는 군번줄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를 이제 진짜로 보내줄게. 고마웠어. 너와의 사랑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었어. 복수는 군번줄을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영철의 사진이 놓인 제단 앞에 함께 두었습니다. 영철아, 이제 준호와 너 두 사람 다 내 가슴 속에 나란히 있어. 미안해하지 않을게. 너도 준호를 받아줬잖아. 고마워, 영철아. 복수는 영철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사진 속 영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영철아, 내가 이제야 너한테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아. 30년 동안 미안함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너를 사랑했어, 영철아.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고모, 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마루로 나갔어요. 영우가 큰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죠. 고모, 제가 서울에서 이것저것 사왔어요. 반찬도 있고 과일도 있고요. 복수는 웃으며 영우를 맞았습니다. 영우야, 자주 오느라 힘들지? 서울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모.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고모부가 못다한 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영우는 복순과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고모,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대요. 고모부 사망 기록도 정확하고 보험금 수령도 정당하다고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고마워, 영우야. 영우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제가 고모한테 정말 미안해요. 고모를 그렇게 의심했잖아요. 복수는 영우의 손을 토닥였어요. 아니야, 영우야. 너 덕분에 나는 짐을 내려놨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았을 거야.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만수가 제일 먼저 왔고, 이장 봉수도 왔고, 복순을 의심했던 할머니들도 왔습니다. 다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김치, 된장, 떡, 나물.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복순아, 우리가 미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만들어 왔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순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수가 웃으며 말했죠. 복순아, 우리는 이웃이잖아. 당연한 거요. 마을 사람들은 복순네 마당에 둘러앉았어요. 마치 잔치라도 벌이는 것처럼요. 이장 봉수가 말했습니다. 복순아, 앞으로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 우리가 자주 올 테니까.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고마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만수만 남았습니다. 만수는 복순과 함께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복순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만수 씨. 정말 편해졌어. 30년 동안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것 같아. 만수는 복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행이다, 복순아. 내가 이제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만수가 돌아간 뒤 복순은 혼자 마당을 거닐었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복순은 마당 한쪽에 핀 동백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동백이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복순은 동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철아, 봤어? 동백이 벌써 피었어. 내가 심었던 그 동백나무야. 복순은 동백 꽃잎을 살짝 만졌어요. 영철아, 이제야 좀 너한테 덜 미안하네. 나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복순은 동백꽃을 하나 꺾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단 앞에 앉아 동백꽃을 영철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영철아, 내일부터 나 좀 다르게 살아볼게.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하고도 더 자주 만나고 영우도 자주 보고 그렇게 살 거야. 밤이 깊어갔어요. 복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너머 다락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새벽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죠. 복수는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빗자루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복수는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복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3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 준호야, 영철아, 그리고 내 딸아, 어디 있든 행복하길 바래.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게. 너희가 바라던 대로. 복수는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도 가벼웠죠. 오래 묵은 어둠을 털어낸 한 여인은 이제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했고 용서를 받았고 스스로를 용서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서 만수가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복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만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복순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잘 들으셨나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삶도 이야기처럼 뜻밖의 반전으로 가득하죠.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만나요.